자, 심리 철학입니다.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리,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진짜 존재하는 것인가? 진이는 일찍 가야 돼요. 그래서 보냈어요. 오늘 일 있어서 일찍 가야 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꿈꾸거나 아니면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이미지. 그 이미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만들어내는 것인가? 근데 만약에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그건 우리 뇌 속에 있는 건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거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가? 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면서도 뭔 개소리인지가 싶은데 일단은 일문단을 보면요. 마음의 본질, 의식 이런 거는 뭐냐? 뭘로 구성되냐라는 거지. 그냥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전기적 신호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과학에서는. 그게 맞냐? 라는 소리예요, 이제. 일단은 심리 철학에서는 모든 감정, 생각, 의식 등 심적 사건이 뇌를 포함한 몸의 물리적 작용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래, 이것까지는 다 인정한대요. 다만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랍니다. 그럼 뭘로 구성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뭐야? 여기 유형 동일성 하나 나오고 밑에는 토큰 동일성 나옵니다. 그럼 요거 우리 따로따로 정리를 해놔야겠죠? 두 개 비교 때리거나 그 다음에 비교 때리고 또 뭐해? 차이점도 찾고 해야 되니까. 유형 동일설은요,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뇌 안의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라는 이론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유형 동일성은 뭐예요? 얘는 뭐랑 같다? 뇌내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 그래서 예시는 뭐다? 고통이라는 거는 섬유 발화와 같은 뇌의 신경생물학적 사건과 동일하다. 진짜 고통을 느끼는 거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진짜 몸에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뭔가 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적 사건이 진짜로 그게 나타난 거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건 뭐야? 그 해당 도파민이라든가 그거를 내뿜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도파민이라든지 뭐 다른 호르몬을 내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유형 동일성을 주장하는 스마트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입자들의 배열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걸 초월하는 감각적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스마트가 얘기하길 물리적 입자를 초월하는 그렇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물리적 입자로 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초월된 뭐 다른 게 있어? 없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심적 사건은 뇌 안의 프로세스랑 똑같으니까 상관관계가 아니라 그냥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뭐 얘가 예로 들어서 그냥 똑같은 거. 같은 거다. 그냥 같은 거다. 그것도 이런 얘기도 있죠. 이게 반론이에요. 반론. 그러면 이제 스마트에 대한 반론인데 반론은 뭐예요? 아니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는 네 머릿속에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다? 주관적인 보인다와 같이 주관적 경험은 내관에 의해서만
그렇지. 이런 거는 그건 뭐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런 거는 물리적인 실체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그 뇌랑 그거랑 물리적이라고 하면은 얘도 이거 물리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스마트가 뭐라고 해요? 제반박하죠. 제 발로. 결국 얘도 뭐야? 무엇이 무엇이라고 빗댄 거잖아. 실제로 있는 거에 빗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뭐다? 의식은 물리적 대상인 무엇에 빗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니들이 얘기한 이 무엇처럼 보인다도 결국엔 무엇에 빗댄 거다. 즉 물리적인 대상이다. 결국에는 이 물리적 입자를 넘어서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다시 재반박한 겁니다. 그게 여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형 동일성은요, A 유형에 속하는 심적 사건, X 유형에 속하는 뇌내 사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 그러니까 A 사건을 일어나면 그거와 동일한 X라는 게 발견된다. 근데 이제 토큰 동일설은 또 뭐래요? 어느 순간 심적 사건은 그 순간에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게 아니다. 내가 어떤 특징적인 거를 느껴. 근데 내가 뭐 가다가 뭐 뜨거움을 느껴. 뜨거워. 그때도 여기서 뭐가 나와. 근데 뜨거운 거랑 똑같이 차가운 걸 가끔 가다가 차가운 거 존나 차가우면 뜨겁게 느껴지는 거 알아요? 아유 차가워. 뜨거워. 똑같아.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그래서 이건 뭐야? 어느 순간의 심적 사건이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물리적 사건과만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1대1이 아니라 이게 이거일 수도 있고 이게 이거일 수도 있는 거지. 그때그때 다른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게 토큰이래요. 뭐야. 어이구. 그래서 얘는 뭐야? 어느 순간에 사건은 그 순간의 물리사건. 그 순간의 뇌에 발생한 물리적 사건. 그 유형 동일성하고 차이점이 뭐야? 유형 동일성과 달리 개별적으로 환원이 가능하다. 그게 어디야? 여기죠. 토큰은 개별 사례고요. 토큰 동일성에 따르면 심적 사건은 윤곽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화하여 특정 유형의 윤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개별적인 심적 사건을 그 순간 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한 개별적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죠? 개별 사례로 가능하다. 특정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개별 물리적 사건이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래서 두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얘가 고통 느끼고 얘가 고통 느끼고 둘 다 똑같이 바늘에 찔렀는데 둘이 뇌 속에서 다른 게 있으면은 그렇게 따로따로라는 거죠. 만약에 유형 동일설이면
너도 고통 느껴, 너도 고통 느껴. 똑같은 거였으면 똑같은 게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뇌에서, 물리적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같은 거여도 과정은 다를 수가 있다. 토큰 동일성을 주장한 데이비드슨은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이란 존재할 수가 없대요. 즉 순수한 심적 사건은 존재하지 않고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하는데 무조건 물리적 사건 같이 있다는 소리죠? 이러한 양성을 부수성이라고 하였다. 이거를 부수성이라고 한답니다. 즉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수반되는 부산물이래요. 아, 그러면 물리적 사건이 먼저란 소리네. 아이고. 즉 심리적 사건이 일어나서 물리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게 먼저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적인 것에서 물리로 영향을 가한가? 안 간답니다. 그래서 물리 이후 심적 이지 심적 이후 물리가 아닌. 그러면 이번에는 또 뭐야? 기능주의. 아따마 몇 개가 나오냐. 기능주의. 우짜짜짜.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닌. 얘는 또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물리적 사건 빼버리네.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 정의된다는 이론이랍니다. 아유, 얘 또 뭐야? 심적 사건은 뭐래? 심적 사건은 뭐다? 물리적 사건이 아닌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이랍니다. 이거는 그러면 뭐야?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아서 물리주의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퍼트넘은 뭐 읽어봐야겠어요. 얘는 퍼트넘은 다중 실현 가능성 논변을 제시했다. 이게 뭘까? 인간과 동일한 외모와 행동 패턴을 지니지만 몸의 물리적 구성은 전혀 다른 존재를 가장한다. 그리고 그 존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응을 한다면 그의 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인간과 다르더라도 그 반응 역시 고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인간의 C 섬유발화, 외계인의 Q 섬유발화 또는 인공지능의 특정 회로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물리적 사건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면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는 뭐다? 각각의 사람이 다 어떻게 된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 즉 그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그 기능 K C 섬유바라든지 Q 섬유바라든지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서로 다른 물리적 구성이죠. 뭐 인간, 외계인 뭐 막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 또 뭐였어? 인공지능?
이어도 뭐다? 같은 심적 사건. 여기선 고통이었죠? 그러면서 다양한 가능해서 다양한 물리적 실현 방식. 따라서 다양한 어디까지 나오나? 뭐야, 어디까지 나오나? 오. 물리적 방식 존재. 그래서 아까 C 섬유 봐라, Q 섬유 봐라 이런 거, AI 회로 활성 그런 거. 이게 뭐다? 다중 실험 논변이죠. 이게. 근데 이거를 또 누가? 포더가 발전시켰답니다. 포더가. 포더는 또 뭐라고 했길래, 씨. 그래서 이거를 뭐야?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발전시킨 포더는 인간의 마음을 모듈화된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이해하였다. 환장하겠네. 모듈화된 정보처리 시스템이란 걸 또 나왔어요. 포더는 모듈화된 정보처리 시스템이다. 이건 또 뭘까요? 모듈이란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으로 각각의 모듈들은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정확히 정의되어 있어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뭐야? 각 모듈은, 포도에 따르면 각 모듈은 심적 표상을 처리 대상으로 삼으며 이러한 표상들을 조작하여 행동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계산적 과정이 바로 마음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야? 인간의 마음은 뭐다? 인간의 마음은 모듈화 시스템이라고 했죠. 으짜. 인간의 마음은 모듈화된 정보. 정보 처리 시스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음은 뭐다? 계산하고 조작하는 거죠. 이러한 표상들을. 참고로 모듈은 뭐였어? 모듈은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각 모듈은 심적 표상을 처리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중요한 것 같네요. 각 심적 표상. 처리하는 독립체계다. 근데 이거를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를 으짜. 이러한 표상을 조작하고 계산하고
행동하는 과정이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뭐 컴퓨터처럼 모듈화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따다다다다닥 처리하는 모듈이 있대요. 그래서 걔네가 조작하고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연결하는 게 마음이랍니다. 동일설이나 기능주의가 믿음, 욕구, 감정 등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일상적 용어를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달리 소거적 유물론은 이것도 뭐야? 소거적 유물론. 소거적 유물론은 이런 심리 용어를 폐기하고 그것들을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뭐 이렇게 또 얘는 빡셉니까? 이런 것들 있죠. 욕구, 감정, 믿음 이딴 거 다 없애래요. 파이어벤트에 따르면 나 지금 괴로워와 같은 인간의 심적 사건에 관한 관찰 문장을 번역하려면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는 근원적으로 변질 수밖에 없다. 그는 이처럼 부정확한 심리 용어들을 소거하고 정확한 신경과학적 설명으로 심리 용어들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뭐야? 나 고통스러워. 그러면 나 그 섬유 발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잖아요. 좀 더 빡센데요, 얘는? 가령 과거에는 고통이 악마의 영향으로 설명되었지만 현대에는 소거되어서 신경생리학적 용어로 대체된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인다 같은 경험도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에 대한 망막과 시신경의 반응과 같은 객관적 설명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냥 과학적인 걸로 다 바꾸자는 거죠. 그냥 이과 그 자체인데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내관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경험들도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좀 어떤 느낌이에요? 계속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있는 게 마음이란 무엇인가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니까 뭐야? 야, 다 필요 없고 그냥 마음은 뭐다? 물리적인 실제다. 그냥 다 통일시켜!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거적 유물론은.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면 소거적 유물론. 믿음, 감정 등 심적 언어 모두 그 근거는 뭐예요? 그 근거는 심적 언어들은 그게 부정확하대요. 부정확하고 불가피하다. 이 근원적 변질은 뭐예요? 뜻이 변한다는 소리죠. 왜? X 악마로 고통을 이해 하다가 이제 뭐야? 과학으로 이해.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적 언어들은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파이어벤트가 예시를 들었죠.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특정 파장이 내 망막에 비친다. 이딴 식으로 다 바꾸자는 소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야? 내관을 통한 주관적 언어도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리철학은 의식자, 심신관계 등을 해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는데 물리주의 이론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의식의 주관적 경험, 자유의지, 인공지능의 의식 가능성 등 많은 문제들이 아직 미해결 상태예요. 향후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심리철학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답니다. 보세요. 1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내관을 긍정하는 입장은 내관의 주체가 주체 외부에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관이 긍정하는 입장은 뭐예요? 맨 처음에 그 스마트한테 그 반론했던 애들이죠. 내관은 무엇으로 보인다, 이거 내관이잖냐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거는 주관적인 내관에서만 포착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박이 뭐였어요? 아니 그거 외부에 있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기억과 니은. 이번에 기억은 이게 뭐야? 기억은 유형 동일성, 니은은 토큰 동일성. 그래서 일단은 답은 5번입니다.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은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되지만 이라고 했는데, 니은은 오직 하나의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물리적 사건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물리적 사건. 그 다음에 포더의 입장이죠. 우리 아까 그 머릿속에서 이거 모듈로 떠더더덕 일어난 거. 가장 적절한 것은 그냥 1번이네. 왜? 인간의 마음은 다종 모듈의 일련의 프로세스다. 지향성을 지닌 하나의 주체로서 인간을 상정하기는 힘들다. 우리 다 아까 여기서 처리해가지고 행동으로 이끌어서 연결해가는 거, 그것이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비판한 거다. 보기에서 물리주의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의식이 물질과 다른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박쥐의 시각이나 청각에 대한 물리적 데이터를 아무리 축적해도 우리는 박쥐가 아니기에 박쥐가 하늘을 날 때 느낌을 알 수가 없다. 물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1인칭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것, 즉 내관이죠. 내관. 그거를 퀄리아라고 부른대요. 이것은 뭐다? 4번이다. 본인만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난다라는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박쥐의 그 난다라는 느낌? 물리적으로 있는 거지만 우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관이란 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보기는. 5번. 답이 5번이에요. 나머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나도. 근데 일단은 파이어벤트 입장에서는요, 내관으로 존재했던 거는 어때요? 부정확하죠. 그러니까 다 없애야 돼요. 근데 지금 얘네 입장에서 봐. 메리와 존, 얘네 둘은요, 빨간색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즉 얘네는 뭐야? 내관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을. 그렇게 내관으로만 존재하는데 뭘 본 겁니까? 내관으로만 있다가 실제로 빨간색을 보니까 얘들은 뭐야, 저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보이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처음 본 거니까. 내관으로 알고 있어도. 그럼 이건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내관으로서 존재한 거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폐기해야 된답니다, 오히려 이 말을. 왜냐? 물리적으로 경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한테는. 근데 아마 이거는 조금 시비가 털릴 것 같아요. 이거는 5번이 답이 일단 5번이기는 한데 시비가 털릴 것 같긴 합니다. 6번은 3번입니다.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만 존재한다. C를 보면 C가 뭐냐, 환원하는 것만 가능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가 아니죠. 이렇게 이쪽에 환원한다, 돌린다라는 소리지 일반화할 수 있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차라리 얘를 딴 걸로 바꾸려면은 환원한다가 아니라 뭐 개별적이나 특수한 것으로 되다, 이게 일반화한다는 거잖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 어떤 걸로 바뀌다, 돌리다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우 씨, 시간 좀 넘었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